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당대표의 정치에 어떤 한계성을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조언을 한마디 하고 싶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정의 화해가 자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북두시민혁명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정 간의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 싸우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어떠한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갈등을 연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공산 좌파들의 군중 집회를 전후해서 당정 간의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공산 좌파들의 이런 위협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둘이가 화해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이런 정치적인 시나리오를 가자고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쯤 공산 좌파들의 군중 집회도 실패로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자유우파들의 투쟁과 방어 전략을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대통합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정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당정이 화합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적 선택을 위해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데, 한동훈의 정치력이 너무 개성이 없고 전투력과 실천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 자체는 한동훈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이 한동훈에 비해서 너무 말이 많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철학과 미래 비전이 약하면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간신이라든가 책략가라고 자처하는 온갖 논팽이들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지금 처지가 그렇다. 내 친란이 너무 외롭고 가까이 두길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한동훈이도 간파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그 파트너로서 참모로서 영입한 사람들이 아주 잘못됐다. 한동훈이가 성급했다. 그 윤석열을 보필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이 자기를 보고 찾아오고 깃들게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너무 앞서서 그 사람들을 영입함으로써 한동훈이가 지금 이 행동에, 정치적인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왜? 거기 모인 논팽이들은 한 번도 공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고 또 공명심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실제적인 실력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그것을 간파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을 세우지 못하고 했던 게 실력이 없는 대신에 장깨는 많아가지고 그 명태균이처럼 내 나가면은 그냥 안 둘 거야 하는 것과 같은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한동훈은 국민들을 믿고 그 주변을 내치고 윤석열 대통령 옆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참모들이 떨어져 나오고 나면은 한동훈이가 외롭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의 참모와 한동훈이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곁에 있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한동훈이에게도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데 끊임없이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내부 정비할 때가 아닙니다. 내부 정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전쟁을 치고 전투를 하면서 그때 드러나는 결점을 고치고 보완해 나가는 임기응변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뜯어 고칩니까? 그러니까 총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총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총이 내부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 총구를 두려워해서 그 내부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고 그러니까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부 통합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끊임없이 내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운동선수가 시합을 나가는데 잘해서 있는 힘껏 해. 이런 격려를 해도 뭐 하는데 운동 나가는 사람들 보고 시합 나가는 사람 보고 너 옷이 그게 뭐야? 옷을 좀 빨아 입어. 뭐 이런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 자기 내부의 사람들의 사기를 죽이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동훈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 총을 바깥으로 향해야 되는데 왜 안으로 향하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인데도 또 하나 지적은 적이나 바깥으로 향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조금 뭐 협박적이고 위협적이어야 하는데 반해서 안으로는 결점을 조용조용 고치고 또 치유나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데 한동훈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적인 이재명이나 야당에 대해서는 공손하고 신사적이고 다소곳하게 대응하면서 내부를 향해서는 아주 직선적이고 거칠면서 요구사항조차 아주 실현 불가능할 만큼이나 원칙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총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한다는 것과 바깥으로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바깥으로는 다소곳하고 안으로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안으로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자유우파 세력 내에서 한동훈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는 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고 한동훈에게 질문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한동훈의 치명적인 약점과 함께 한동훈이 하고 있는 일이 평상시 혹은 태평성대에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탄핵을 외치면서 돌격을 하고 장여에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이라는 가짜 뉴스를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돌격하고 있는데 내무반 안에 간물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정신 상태로는 전쟁을 하나만하라면서 내부를 질책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을 막아야 되고 그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대중운동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막아내면서 자유우파 혹은 대통령이 신뢰를 얻을 것인가 이런 당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그 지금 간물대 어수선한 거를 따질 때냐 이거예요. 그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금 시간이 있을 정비 시간에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는 한동훈의 주변이 그 정의당 부류들에 의해서 한동훈이 조정되기 때문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라 하는 것은 그 종북 좌파와 다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온 정당입니다. 그런데 삼인계열은 본래부터 정체가 불투명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에서도 배척돼 버렸습니다. 연립정부로서 참여를 하지 독자적인 지금 정부로서 그 어떠한 정치 세력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정치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입니다. 싸워야 할 때는 딴소리를 하며 빠져 있거나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피하고 있다가 사건이 일단락되면 국민의 눈높이를 엎조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11월 2일 군중 집회를 준비하는 좌파들이 그 한 보름 전에 그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 뉴스로서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하다가 그 군중 집회의 2, 3일 전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공산 좌파들이 그 파악을 하고 윤석열의 녹취를 조작, 편집을 해가지고 폭로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고 대통령 탄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대통령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여 주변에서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하더니 문제는 국민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의 정체입니다. 왜? 사회민주주의는 좋은 말로 하면 중도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가 유리할 때는 공산주의를 따라가요. 그리고 자유주의가 조금 유리하면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을 안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특색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동훈이는 당대표로서 결정적인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한동훈이의 결정적인 약점이라는 것.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면은 한동훈이 자기 발로 스스로 정치권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김무성이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쫓겨나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는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그런 근대화된 체제가 아닙니다. 한동훈도 결국 돌팔매를 맞으면서 쫓겨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의미로 한동훈이 아직 정치를 잘 모른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이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한국 정치를 좀 느슨하게 보고 있다. 하기 싫으면 내 나중에 걸어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는 굉장히 거칠고 원시적입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지금 톡톡이 맛보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영부인 된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바로 뒤통수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피를 토할 만큼이나 영부인 괜히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은 정의당 계열의 주변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 옆으로 돌아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격렬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자는 자유우파 세력들의 소리를 받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특공대 혹은 선봉부대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성공과
또 차별화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때 한동훈은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우리 자유우파는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 공산 좌파들의 지독한 악마성 선동을 가짜 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은 또다시 자유우파의 르네상스로서 세계에서 주도자로서 세계 문화, 세계 문명의 주도자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기이면서도 기회입니다. 이번에 정권 재창출만 성공해야 된다면 한국은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하루빨리 배우는 자세로서 정치를 다가가고 또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옆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